그래서 이제 조선의 위치가 중국 한복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그 문헌, 이 조선의 문헌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헌들 여러분들 어디에 나온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주시고 이거 또 누가 또 지워버리는지 그 관리 감독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중국의 의미, 과연 중국이 뭐냐? 중국도 바로 조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중국이 뭐냐? 자, 중국에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은 황제가 계신 곳입니다. 자, 이 지구상에는 황제가 있고 또 고황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임금의 명칭이 있어요. 근데 주로 그 최대로 그 지위가 높은 거를 황제라고 그러죠. 황제가 있고 그 외에는 제국들이 사방에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게 조선의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지구의 하나의 지구라는 그런 나라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 황제가 계신 곳이 바로 중국을 뜻합니다. 그 두 번째, 중국은 조선의 서울을 뜻합니다. 서울 또는 경사. 그다음 세 번째는 중국은 중화라고도 하는데 중화가 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이다. 자, 근세 조선이 어떻게 하나가 됐는지 그거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또 다른 의미가 있고 또 국명으로서의 조선은 근세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이 망한 이후에 드디어 나라의 이름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생기기 이전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다만 중국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중국의 서울이나 아니면 조선을 뜻하는 것이었고, 조선이 망한 이후로는 새로 국가명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중화민국이고 중국 공산당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은 황제가 계신 곳. 왜 중국은 황제가 계신 곳이냐? 이거는 중국의 문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나온 겁니다. 바로 어디에 나오냐? 훈민정음에 나온 겁니다. 바로 중국이 황제가 계신 곳이라는 것을 찾아보려면 훈민정음을 봐야 됩니다. 훈민정음 언해본에 이렇게 한 장짜리 훈민정음의 글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요 중간 안에 가장 중요한 거 좀 많습니다.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이런 내용. 이게 조선의 말이 중국과 달라. 중국은 조선의 서울이에요. 서울 말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제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참 알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써놔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 제가 한번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 훈민정음은 해석한 사람이 지금 학자별로 무지 많아요. 근데 제대로 된 해석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중국을 다만 이웃나라 중국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뭐 나라는 그냥 한반도 조선을 봐서 엉터리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올바로 해석했다고 저는 봅니다. 국은 나라이라 지는 입혔어라. 지는 입혔어라. 그 다음에 어는 말씀이니라.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국은 나라이라 지는 입겨지라. 어는 말씀이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입혔다라는 거는 국의 옆에서 입혔다라는 거는 어떤 소유격의 의미입니다. 의의. 그러니까 뭐에 입혔다. 뭐뭐의다. 어라는 거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에다가 플러스 의미죠. 그러니까 말씀만 뜻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발음입니다. 발음.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의 발음. 그러니까 나라 말씀이라는 거는 이 조선이라는 국가의 말의 발음을 뜻합니다. 말의 발음. 자, 그다음에 뭐 잉홍 중국이야. 그러니까 나라 말씀이 중국말과 달라. 중국과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는 다르다는 시 말이다. 이 이는 다를 이자죠. 다를 이자. 그다음 호는 아무개나 에게 논할 때 쓰는 글자다. 아무그에 호 농기호 뭐스 자라 이런 얘기 쭉 보면은 아무에게나 논할 때 쓰는 글자랍니다. 누구를 부를 때 쓰는 글자라. 누구나 부를 때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달라는 그 누구를 부를 때 쓰는 글자.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결국은 중국은 황제 댕겨 신나라 신이 우리나라 말씀 땀에 강남이라 하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새겨 보면은 중국은 황제죠, 황제. 황제가 댕겨 신나니 이거는 계신나라고. 우리나라는 항상 상자죠. 항상 논할 때 강남이라 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냐면 중국은 황제가 계신 나라 이런 말입니다. 중국은 황제가 계신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논할 때는 황제가 계신 나라는 강남이라고 그랬대요. 강남. 그러니까
황제가 계신 나라는 바로 중국이고 중국이 강남입니다. 이게 세 가지 글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계신 나라는 어디입니까? 황제가 계신 나라는 경사라고 그럽니다. 경사. 경사는 서울이고 그 서울이 경기가 되는 거고 경기도 황제 천자가 이렇게 다스리는 땅을 경기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 경기도라는 거는 사실상 황제나 천자가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경기라는 뜻이. 그래서 그 중국은 황제가 계신 나라이고 우리나라는 항상 논할 때 강남이라 하니라. 그 말이 이 중요한 말이 바로 훈민정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황제가 계신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나라의 서울, 조선의 서울을 뜻합니다. 이게 시경에 나온 것입니다. 중국의 문헌의 시경에 보면은 대하 민영편에 모전의 주석을 보면은 중국 경사야 서방 제하야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은 경사요, 사방은 제하다. 제하는 뭡니까? 중국의 제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 하나의 나라 중에서 그 중앙에 서울이 있었고 경사가 있었고 그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있었고 그 주변에 제하가 있었다고 그래요. 제하는 바로 제후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조선이라는 거는 중앙에 중국이 있었고 또는 국중이라 합니다. 중국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사방이 다 제하입니다. 제후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오랑캐가 살고 있는 땅이라서 사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춘추 공량전에서 말하는 중국에 대한 동진의 학자인 법령의 주석을 보면은 중국은 마땅히 나라의 중앙에 있다. 중국은 항상 중앙에 있어야 됩니다. 중앙에 있고 또는 나라의 중앙이라고 해서 국중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다음에 천자문이 있습니다. 천자문에도 그 조선의 서울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조선이 중국에 있었다 그러죠. 그러면 중국의 모든 역사는 조선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땅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겹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나라가 아니죠. 같은 나라입니다. 근데 천자문도 한문으로 쓰여 있지만은 조선에서 만든 천자문입니다. 천자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도화하, 동서이경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세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만 이거를 세 가지 해석을 사람마다 전부 틀리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도화하요 동서이경이라 도읍이 화화라 했다. 자, 도읍이 화화다. 이거는 주어고 이게 수로죠. 도읍이 화화다. 그 다음에 동서에 서울이 두 곳이 있다 했다. 동서에 서울이 두 곳이 뭐 이게 잘 된 것 같아요. 보면은 자, 동서에 서울이 두 개 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화하의 도읍은 동쪽 서쪽에 두 서울이다. 자, 화하의 서울은 동쪽 서쪽에 두 서울이다. 뭐 이것도 뭐 거의 뭐 맞는 것 같아 보이죠? 화하의 도읍은 동쪽 서쪽 두 서울이다. 뭐 이렇게 이거는 또 거꾸로 이게 주어가 되고 이게 수로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화하의 도읍은 시대에 따라 달랐으니 동경은 여기 동은 동경을 얘기합니다. 동경은 낙양을 뜻하고 서경은 장안을 뜻합니다. 지금 서안을 뜻하죠. 그래서 동경은 낙양으로 동조 옛날에 쭉 여러 나라들이 도읍을 했고 서경은 장안으로 서주 진나라 수당이 도읍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맞아 보입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도읍을 황하에 정하였으니 화하에 정하였으니 화하는 당시 중국을 지칭하단 말이다. 화하는 중국을 지칭하단 말이다. 이런 말은 뭐 없습니다만은 도읍을 황하에 정하였다. 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맞아 보이는 것이 몇 번입니다. 몇 번입니까?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이 해석가 중에서 제일 맞아 보이는 거예요. 1번. 아직 예, 뭐 두 분 남았습니다. 자,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2번. 2번은 한 번이요.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3번. 한 번. 두 번. 자, 거의 팽팽합니다. 두 분 아니면 한 번입니다. 여기에서 정확한 거는 바로 1번입니다. 1번.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중국은 조선의 서울이라고 그랬죠. 서울. 경사를 뜻합니다. 경사. 어떤 나라의 어떤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상은 이 한자라는 거는 한자나 중국어는 누가 그러는데 이 정확한 어떤 문법이 없다 그래요.
사람마다 해석이 틀리고 이 한자의 음도 풀이가 수십 가지부터 수백 가지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 해석하는 데 따라서 말이 전혀 180도 틀려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1번은 주어서로를 이렇게 봐서 뭐 도읍은 뭐 화하다. 그다음에 서울은 두 곳이었다. 거의 뭐 맞아 보이고요. 두 번째는 왜 틀렸냐면은 화하의 도읍은 동쪽 서쪽의 두 서울이다. 이거는 별개의 말인데 이거를 함께 해석을 했습니다. 화하의 도읍은 동쪽 서쪽의 두 서울이다. 근데 화하는 중국을 뜻해요. 근데 중국은 도읍을 뜻하는데 근데 여기선 어떤 나라의 어떤 그걸 뜻하죠.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화하는 화하의 서울은 두 서울이다.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읍을 화하에 정하였으니 이것도 똑같은 2번 똑같은 입니다. 화하는 중국이라는 뜻인데 중국이 서울이라고 뜻하는데 나라를 이게 표현을 했어요. 도읍을 왕성을 서울에 정하였으니 말이 안 되죠. 어떤 나라의 도읍을 정하였으니 화하는 당시 중국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화하는 중국의 어떤 나라를 뜻하는 말인데 이것도 좀 의미가 좀 안 맞죠. 그래서 1번이 가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도읍이라는 것은 서울을 뜻하고 그것이 바로 화하다. 그래서 중국은 나라의 서울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조선시대 때 뜻하는 게 국역의 일성록에 보면은 영조 40년 갑신 2월 23일 날 대신과 비변사 당상이 입시했는데 내가 사죄하였다 이런 글귀에 보면은 경전에 어진 사람만이 질시하는 자들을 추방하여 중국에서 살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경전에 어진 사람을 질시하는 사람, 이게 나쁜 사람으로 봐서 추방했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 함께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어떤 나라가 있으면 서울에 같이 살지 못하게 서울에서 추방했다 그래요. 멀리. 그러니까 귀향을 보냈던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추방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중국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진 사람만이 중국 서울에 살게 했다는 말. 그런 뜻에서 이 중국이라는 말은 그 나라의 국가를 뜻하는 게 아니고 서울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화는 바로 조선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이 조선이다. 이거는 분명하게 동문선에 그게 나와 있어요. 동문선에 제92권의 삼국도 후서 중에 보면은 삼국도 뒤에 이첨이 쓴 글입니다. 여기서 쭉 보면은 삼국을 통합한 뒤에 비로소 고려도가 생겼으나 누가 만든 건지 알 수 없다. 그 마렵에 가서 너무 쇠약해져서 그 조선의 구업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천명과 인심이 다시 돌아오는 데서 지금 우리 주상 전하가 총명하고 영웅스러운 자질을 가지고 500년 만에 뭐 쭉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동쪽에 중화를 창설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동쪽에 중화를 창설했다고 나옵니다. 중화를 창설. 그래서 조선이란 예전의 이름을 되찾아서 새로 도읍을 한양으로 정했다. 조선의 이름을 한양으로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동쪽에 세운 나라가 중화라고 했습니다. 중화. 그런데 이 괄호해놓고 이제 중화에 대한 그 제도권에서 해석을 했는데요.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동쪽에 적은 중화란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오역을 한 거죠. 자, 중화라고 해놓고 어떻게 적은 중화가 될 수 있겠죠? 말이 안 되죠. 중화고 적은 중화는 틀린 말이죠. 그리고 어떤 적다라는 거는 양을 얘기하는 건데 작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또 말도 또 이상하게 해놨어요. 적은 중화. 근데 이것을 항상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은 원문하고 같이 봐야 된다 그랬죠. 항상 원문하고 대조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오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원문은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쭉 보여요. 이게 쭉 나옵니다. 원문이. 거기 보면은 특히 이제 동쪽에 중화를 창설하고 이 중화를 창설했다고 그랬는데 여긴 원문에 뭐라고 했냐면은 동쪽에 하를 창설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동하. 그러면 중화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원문에는 하나라예요. 하나라. 하나라는 어디입니까? 제가 아까 사방 중에 하은주 나오죠. 중국을 얘기합니다. 바로 조선을 세웠는데 태조 이성계가 중화라고 하지 않고 하나라고 해서 하나를 세운 겁니다. 조선에서 세운 나라가. 물론 나중에 조선이라고 바꿨겠지만은 하나를 세운 겁니다.
자, 하나라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라는 중화, 중국 그게 다 뜻합니다. 바로 안읍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국에 황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황하하고 여기 위수하고 그 접경지대에 안위라는 그 도시가 있답니다. 거기에 수도를 정하고 이 하나라 영토가 바로 중국의 한복판에 있죠. 이 위치가 조선의 근세조선의 위치하고도 같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여기 중간에 보면 화산이 나옵니다. 화산. 자,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 그 한성부에 보면은 북한산이라고 안 나오고 화산이라고 나오죠. 중국의 화산을 얘기합니다. 여기 이 하나라의 화산, 여기도 화산이라고 정확하게도 표현했습니다. 자, 다음이요. 그 다음에 중화가 바로 조선이다. 이런 내용은 어디서 또 보냐면 신라시대 때 내용입니다. 해동 안홍기라는 그런 글에 보면은 297년에 신랑 진흥왕 때의 승려 안홍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구한이 나오는데 구한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일본, 중화, 5월, 탕나, 웅유, 말갈, 단국, 여진, 예맥 다 나옵니다. 9개국이. 전부 한국입니다. 구한. 구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오랑캐도 여기 많이 섞여 있어요. 오랑캐도. 그래서 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안홍이라는 사람이 구층탑을 쌓기 위해서 이 층마다 다 나라 이름을 이렇게 정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층을 하나 쌓으면서 각 나라를 점령하는 의지를 또 보였는데, 거기에는 중화도 들어있고 5월은 중국의 남쪽에 있는 옛날에 고대 나라 이름이죠. 탕나, 이건 탐나입니다. 말갈, 단국은 여진, 그다음 이거는 거란족입니다. 당국, 예맥은 또 조선을 뜻하는 말이죠. 이 모든 것이 구한에 속하는데 바로 그 한국이라는 그 9개 한국에 바로 중화도 같이 있었다는 거. 그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사실은. 자, 다음에요. 그 다음에 중국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약용이 그 주창하는 글에 보면은 송환교리 사연서라는 데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글귀가 있습니다. 대체로 해가 정수리 위에 있을 때를 정오라 하죠. 항상 낮 12시를 정오라 합니다. 그러나 정오를 기준으로 해서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같으면 자기가 서 있는 곳에 동서의 중앙임을 알게 된다. 자, 항상 해가 그 정오에 뜨면은 항상 중앙에 있는 거죠.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곳에 해가 위에 떠오르면 중앙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동서남북의 중앙을 얻었으니 어디를 가도 중국이 아닌 나라가 없으니 왜 동국이란 말을 한단 말인가? 그리고 이미 어디를 가도 중국이라고 한다면 왜 별도로 중국이라고 한단 말인가? 동국이 따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국도 따로 없고요. 다 중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쓰이는 중국이라는 말은 언제 생겼느냐? 이거 나라 말로요.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이라는 거는 경사, 서울을 뜻합니다. 어느 나라의 서울이죠? 조선의 서울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의 중국이라는 말은 다 퇴색되어 있고 중화민국 아니면은 중국공산당, 중국인민공화국을 뜻합니다. 그 약자입니다. 중국이라는 게. 조선이 망하고 서울 경사 수도라는 중국이라는 뜻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중화민국이라는 나라가 소문에 의해서 1912년에 개국되고 그 약자로 중화 혹은 중국이라고 이제 공식화되어 있죠. 근데 이 중화민국이라는 나라가 대만으로 이주한 이후에는 자유중국이라고 불렀죠. 자유중국이라고 불렀다가 어느 순간에 대만이라고 이제 부르게 됐습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도 있습니다. 1921년에 중국에서 창단된 중국 공산당이 1949년에 나라 이름을 중화인민공화국이라 했습니다. 중화란 나라죠. 어떻게 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을 약칭을 해서 중국이라고 부르죠. 중화인민공화국 이렇게 됩니다.